네, 안녕하세요. 통통 튀는 차통의 김지영입니다. 네, 오늘 시승할 차량은 DS 브랜드의 첫 전기차 DS3 크로스백 이텐스입니다. DS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DS는 푸조 시트로엔 그룹의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. 네, 최근 많은 전기차가 출시되고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이텐스는 프랑스 감성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차별화된 그런 이미지를 바탕으로 또 국내 시장에 진출했습니다. 그럼 이텐스를 시승하면서 이 차만의 매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면 그릴을 보시면 또 DS 레터링이 참 정교하게 새겨져 있습니다. 그리고 크롬 그릴도 보이고요. 또 바로 위에는 또 전기차를 의미하는 이텐스 전용 엠블럼이 또 부착이 됐습니다. DS 매트릭스 LED 비전 모습도 굉장히 아름답고요. 주간 주행등은 이제 진주를 또 형상화했습니다. 측면부 플러시 피팅 도어 핸들은 운전자가 키를 갖고 차량에 접근을 하게 되면 또 살짝 손잡이가 나와서 또 모습을 드러내고, 차량의 전장과 전폭은 각각 4120mm, 1790mm입니다. 콜로라도 등 또 최근 시승했던 또 전장이 5m가 넘었던 대형 모델과 비교하면 작다고 할 수 있고요. 또 소형 SUV와 비교해보면 현대차 베뉴보다는 크지만 기아차 셀토스나 르노 삼성 XM3보다는 작습니다. 외관 디자인도 개성적인데 내부 디자인은 더욱 DS만의 색깔을 이렇게 드러냅니다. 인테리어는 그 럭셔리 부티크가 들어선 프랑스 파리의 리볼리 거리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. 시트나 스티어링 휠 등 전반적으로 화이트 계열이라 산뜻함을 주고요. 센터 패시아나 송풍구, 또 각종 시트 패턴, 계기판 디자인 등에서 마름모 형태를 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. 기어 노브에는 전기차를 상징하는 영어 E 각인을 넣었고요. 기어 양옆에 위치한 버튼으로 창문을 이렇게 열 수 있습니다. 센터 패시아 하단 부분에 시동 스위치가 있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전반적으로 외부와 내부 모두 좀 프랑스 감성이 담긴 그런 럭셔리함이 좀 돋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이제 본격적인 주행을 이제 시작했고요. DS 이텐스 전기차 주행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. 이텐스는 이제 트림이 두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. 소시크와 그랜드 시크 두 개로 있고요. 지금 시승하는 모델은 이제 상위 트림인 그랜드 시크 모델입니다. 처음에는 이제 조금 이제 주행 품질과 주행 느낌이 약간 좀 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부드러우면서도 좀 잘 나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. 저도 다양한 전기차 시승해 봤는데요. 또 전기차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. 또 전기차를 이제 타셨던 분들은 또 계속 전기차를 타고 이제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DS 이텐스는 저희가 저번 달에 출시 행사 때 DS 스토어 강남을 이제 직접 가서 출시 행사장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서 좀 더 그때 기억도 좀 나고요. 저는 이제 DS 브랜드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거든요. 좀 관심이 많은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. 왜냐하면 DS가 워낙에 좀 개성이 좀 강하고 좀 독창적인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확실히 디자인부터도 많이 다르잖아요. 특히 또 프랑스 감성이 느껴진다는 그런 점들도 제가 이제 좀 관심 갖게 된 그런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이 차량이 조향을 좀 보니까요. 특히 현대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 신차는 이제 뭐랄까요, 차선 유지를 강하게 들어오거든요. 만약 이탈했을 때. 근데 이 차량은 그렇게까지 강하게 조향은 하지 않고 그냥 이탈 여부 같은 걸 이제 계기판에 나타내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예전 DS가 이제 작년에 진출을 했는데 국내에 1월달에, 그러니까 2019년 1월에 DS가 국내 공식 진출을 이제 했고요. 근데 저도 출시 행사에 간 적이 있었는데, 브랜드 런칭 행사에 간 적이 있었는데 참 뭐랄까 이제 프랑스 감성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다. 그런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. 아까 제가 외관에서 살펴봤지만은
이런 다양한 그런 이제 특성들을 보면은 딱 보면 이제 DS 브랜드가 많이 각인되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우리나라 이제 수입자 시장을 보면요, 이제 벤츠하고 BMW 합쳐서 거의 49% 50%더라고요. 그래서 두 브랜드 합치면 이제 절반에 가까운데요. 게다가 또 아우디나 그런 뭐 폭스바겐까지 합치면 정말 독일 브랜드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, 물론 이제 독일 브랜드가 이제 워낙에 좀 호평을 받고 또 인기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점유율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, 개인적으로는 좀 더 이제 다양한 이제 브랜드들이 좀 국내 수입자 시장에서 좀 각축을 벌였으면 하는 그런 또 생각도 있어요. 좀 다양화가 돼야 또 이제 소비자들도 선택계층이 좀 넓어지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. 이 텐스는 뭐랄까요,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고, 이런 스티치라던가 그리고 이제 시트도 굉장히 화이트 계열의 깔끔한 그런 이제 색상이라 저는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좀 느껴졌습니다.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제네시스 D70 이제 북명의 모델, 그러니까 더뉴 D70 이제 미디어 공개 행사에 갔었는데, 그때도 이제 다양한 색상의 어떤 시트들이 있더라고요. 그때 차량이 D70 차량이 한 4대 정도 있었는데 색깔이 달랐거든요. 근데 전 약간 어두운 계열보다 그런 베이지라든가 좀 밝은 계열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고, 이텐스도 이 차량에서도 그런 이제 밝은 계열이 볼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이런 이제 색상들이 좀 보기에는 좀 멋진데 관리하기 되게 어렵거든요. 좀 오염되기 쉽고, 제가 만약에 뭐 이런 색상의 이제 시트 차량을 산다면은 저 같은 코팅을 아예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이라도 오염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해보고 싶습니다. 그리고 HUD도 굉장히 좀 이게 선명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. 차라리 이런 식으로 반사창을 하나 더 둬가지고 이게 좀 더 시인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. 좀 DS 브랜드 자체가 프랑스 감성,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뭐 오뜨르라고 하는데, 이게 이제 프랑스어로는 고급 맞춤옷, 고급 의상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프랑스의 그런 아이덴티티, 그런 고급스러운 그런 걸 많이 이제 강조를 이제 했는데, 그런 게 이제 좀 많이 녹아져 있죠. 근데 다만 주행을 하면서 느끼는데, 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고급스러운 느낌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실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내비를 이제 구동시킨 모습인데요. 뭐랄까, 최신 이제 그 신차들에서 나오는 그런 화려한 그런 인터페이스의 내비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좀 크기도 좀 많이 작은 것 같고, 뭔가 좀 내용이나 이런 좀 구현되는 그런 정보들이 약간 예전 방식의 그런 게 많이 느껴지네요. 스티어링 휠 모습을 보면 이게 참 조각같이 된 이 디자인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들고요. 그리고 이 옆쪽에 보시면 이 스위치 같은 것도 그런 조각의 느낌 많이 좀 받게 됩니다. 그래서 이쪽을 이제 돌리면요, 눌러서 돌려야 되거든요.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이 바뀌고요. 뭐 다이어라든가 뭐 개인, 뭐 주행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요. 에너지로 바꿔보겠습니다. 에너지를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전기차 돌아가는 게 보이고요. 약간 이제 가속 페달 떼니까 이제 차지 쪽으로 다시 늘어나고, 그리고 이게 바퀴가 굴러가는 모습도 애니메이션 효과로 보이고 있습니다. 주행 중에 잠깐 버튼을 눌러봤는데요. 보면 되게 멋있게 돼 있잖아요. 마른 목줄로 한 3개 정도. 근데 이게 좀 뭐 기능을 이제 실제로 하기 위해서는 좀 세게 눌러야 되더라고요. 그래서 생각보다 그냥 살짝 눌러서 되는 게 아니라 좀 꾹 눌러야 이게 또 이런 버튼들이 또 기능이 구현이 되는 모습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. 주행 모드는 스포츠하고 노멀, 에코가 있는데요.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. 그래서 이걸 눌렀을 때 스포츠로 바꿔봤고요. 표준, 내리면 표준이고, 결정, 에코 모드. 일단 스포츠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지금 저희가 고속도로에서 좀 속도를 냈다 보니까 처음에 남은 거리가 한 230 정도였는데, 좀 날씨가 추워서 히터도 좀 틀고
고속 중에서 이제 170까지 떨어졌습니다. 지금 한 저희가 20km밖에 주행을 안 했는데 확 떨어져가지고 네, 다시 이제 좀 에코로 바꿔보겠습니다. 이 차의 이제 주행 거리, 그러니까 충전 1회 충전하고 나서 최대 주행 가는 거리가 한 237km 정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400도 넘고, 또 보통 일반적인 경우 이제 저희 이제 국내에서 시판되는 그런 차량들 같은 경우는 300km 가까이 넘는데요. 그것과 비교했을 때 237km는 좀 다소 짧은 느낌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이게 국내 기준은 좀 많이 작아요. 그러니까 WLTP라고 해서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320km까지 가는데요. 아무래도 차량은 이제 가격도 좀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소시크하고 그랜드시크 두 가지 모델이 있다고 했는데, 그러니까 보조금을 안 받았을 때 소시크가 한 4,800 정도, 그랜드시크가 한 5,2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. 보조금을 받게 되면 이게 국고 보조금하고 또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지자체 보조금 합치면 1,000만 원 정도 되는데, 그걸 받게 된다면 소시크 모델이 한 3,800만 원, 그랜드시크가 한 4,200만 원 정도 됩니다. 근데 보조금을 받아도 그렇게 가격 경쟁력이 이렇게 높은 가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같은 이제 프랑스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르노 조에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한 2,800만 원 정도, 2,000만 원 후반대라고 지금 마케팅을 많이 하거든요. 그에 비해서는 조금 가격대가 애매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소시크와 그랜드시크 차이가 한 400만 원인데 차이점이 뭔가 하고 봤더니, 일단 헤드램프에서 소시크는 이제 할로겐 등이 들어오고요. 그리고 이제 그랜드시크는 이제 LED가 있고,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고 없고, 휠도 다릅니다. 휠이 이제 그랜드시크가 1인치가 더 커서 이제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차이가 있는데, 그 세 가지가 이제 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. 근데 저라면은 아마 만약에 산다면 그냥 그랜드시크 살 것 같고요. 저번에 르노 조회 때도 저희가 봤었지만요,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D 모드가 있고 또 B 모드가 있잖아요. 그래서 좀 더 감속력을 높이고 회생제동 효과를 높이는 그런 게 있는데, 한번 해보겠습니다. B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. 확실히 B 모드로 하고 나서 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굉장히 속도가 확 주는 걸 알 수 있고요. 그만큼 이제 회생 제동으로 이제 충전되는 그런 원리로 이제 보이고요. 처음에 이게 적응이 잘 안 되면은 뭐랄까 좀 꿀렁꿀렁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,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저도 좀 아까 받았습니다. 또 만약에 적응이 되면은 또 적절하게 이제 배터리 소모를 좀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확실히 이게 제동력이 크네요. 이텐스에서도요, 이제 반자율주행 그 모드를 할 수가 있는데요. 근데 문제는 이게 스티어링 휠 이제 왼쪽 쪽에 있어요. 그래가지고 보면은 저 시야에서 이게 잘 안 들어오거든요. 그래서 이 점은 굉장히 좀 단점이 아닐까 저한테는. 그러니까 제가 예전 벤츠 모델 중에 몇몇 차량은 이런 식으로 ACC 같은 경우를 이제 스티어링 왼쪽에 있거든요. 그러니까 잘 안 보이거나 조작이 좀 어려울 때가 있어서 이건 좀 저한테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. 좀 차량의 차체가 좀 작은 것 같고, 특히 아까 이제 트렁크를 열었을 때 짐을 좀 실어보려고 생각보다 굉장히 좀 좁았습니다. 물론 이제 소형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수도 있는데, 그리고 이제 운전석이나 동승석도 약간 좀 좁은 것 같아요. 시트를 이제 조절하는 것도 이게 전동식이 아니라 약간 그 레버를 이제 당겨서 맞추는 그런 형식이어서 이건 약간 예상을 제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차량이 이제 DS3 크로스백을 이제 기반으로 한 차량이잖아요. 물론 이제 전기차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차이가 있고, 또 공차 중량도 한 300kg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일반적인 DS3는 한
1.3톤. 근데 이건 1.6톤이거든요. 300km. 특히 이게 뭐 한 1300, 1600에서 300km가 이제 플러스된 거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. 뭐 다양한 전기차들이 출시되고 있는데 이런 과도기라고도 또 보입니다. 테슬라처럼 이제 어떤 전기차 어떤 라인업에 뭐 우리나라는 브랜드는 거의 없고 다들 이제 내연기관을 바탕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내연기관에서 이제 껍데기만 전기차로 바꾸거나 아니면 전동화 요소를 가미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확실히 이제 지금은 과도기적인 거구나. 그리고 이제 전기차의 인프라도 계속 늘려나가고 있지만 아직 뭐 충분하진 않은 상황이고요. 물론 전기차 시대로 점점 바뀌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제 뭐 내연기관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뭐 전기차 시대가 곧 도래한다? 뭐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같이 이제 디자인이라던가 되게 감성적인 걸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이텐스나 이제 DS 브랜드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은데, 이제 어떤 다양한 기능이라던가 뭐 이런 특히 이제 뭐 독일 브랜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안 맞을 것 같긴 합니다. 페달은 좀 부드럽게 밟아지니까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가끔 이제 딱딱한 차량들이 있잖아요. 브레이크라던가 아니면 이제 가속 페달 같은 경우 그럴 때 참 발목에 무리가 가고 운전하다가 발에 이제 경련이 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피로감이 쌓이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부드럽게 이게 눌러지니까 기분도 좀 산뜻하고 운전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좀 보이네요. 가끔 이제 다른 이제 브랜드 전기차들을 보면요, 이제 뭐 디자인이 뭐 미래 지향적이라던가 아니면 재질이 좀 금속 재질이 좀 많아가지고 좀 다른 느낌을 좀 하거나, 아니면 이제 뭐 코나 EV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튼식 기어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큰 변화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, 이텐스는 보니까 그냥 기어 노브에 이제 그 전동화를 의미하는 이제 이 각인 정도, 그러니까 아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전면 엠블럼이 약간 다른 거 하고. 그런데 이텐스가 좀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게, 그 DS가 작년하고 이제 올해 이제 포뮬러 2 전기차 그랑프리에서 이제 2년 연속 이제 우승을 했거든요. 그래서 원래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F1 그랑프리는 이제 하이브리드잖아요.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뭐 벤츠라든가 뭐 페라리 뭐 이런 이제 브랜드가 유명한데, 전기차는 DS가 2년 연속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전기차의 어떤 기술은 많이 발달해 있다. 그리고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기술이나 뭐 노하우들이 이제 이텐스라든가 아니면 DS의 다른 이제 전기차 라인업에 적용되지 않을까,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. 예, 오늘 이제 그 DS의 이텐스 시승을 마무리했습니다. 역시나 이제 시승했을 때도 느꼈지만은 그런 굉장히 또 멋진 디자인, 또 프랑스 감성이 좀 돋보였고요. 다만 이제 주행을 하면서 좀 근데근데 좀 아쉬운 점들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. 좀 DS가 이제 굉장히 이텐스로 차별화된 그런 또 특징을 갖고 있는데, 또 과연 또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또 궁금합니다. 네, 뉴스마토 김재용이었습니다.